간병비는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아서 비용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 해법은 없을지 박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김 씨가 아버지 치료를 위해 쓴 의료비는 간병비와 병원비, 물품 구입비 등 800만 원이 넘습니다. 코로나 사회에서 효자하고 효녀는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효자하고 효녀는 돈입니다, 돈. 대안으로 2013년부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도입됐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소병원에 적합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간병 수요가 많은 요양병원에는 요양병원에 적합한 새로운 모델을 또 만들어야 합니다. 저희가 건보 보장성에 관련된 논란이 좀 있어서요.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현재 흔히 이 얘기는 3대 비급여, 선택진료비, 상급 병실료, 간병비입니다. 선택진료비는 우리나라 약 3천만 명의 국민들이 의료비 1조 4천억 원을 절감한 효과가 있습니다. 상급 병실료는 약 164만 명이 2,764억 원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간병비입니다. 간병비는 잘 낮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2017년에 비해서 18년에 간병비 상승률이 2배로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하루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를 부담하는 걸 보면 매월 300에서 400만 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간병 파산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지경입니다. 자, 간병비 부담을 좀 낮추는 좀 해법을 이제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이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시행한 지가 꽤 됐는데요. 요 자료를 보면 일반 병동에 입원할 경우에 한 9만 원 정도의 부담이 들어갑니다. 하루에. 그런데 이 통합 병동에 가면 한 2만 2천 원 정도의 부담에 불과합니다. 6만 8천의 경감 효과가 있는 거죠. 이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자 만족도도 84%로 아주 높고, 또 얼마 전에 제가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을 만났더니 통합병동의 간호사가 업무 만족도가 높고 이직률이 아주 낮다. 그러니까 환자도 만족, 간호사도 만족이, 이 좋은 거죠. 근데 이 좋은 게 왜 안 되느냐라는 거죠. 정부가 2022년까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병상을 10만 원 늘리겠다고 발표했죠. 네. 잘 돼가고 있습니까? 현재는 지금 6만 명 정도 6만 병상 수준인데 내년까지 나머지 4만 병상 확보 가능합니까?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간호 인력 수급이 그래서 아마 복지부도 고민이 많은지 이 간호간병 서비스 연구 영역 한 10여 차례를 계속 했어요. 저도 이 내용을 다 살펴보지 못할 정도로 이 내용이 방대하던데, 뭔가 안 되고 있다고 하면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원인 대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통합 서비스는 한 말씀 드리면요. 김성주 의원님이 그때 19대 때요. 그때 그 의료법에 공공병원은 간호간병 통합을 의무화하는 조항까지 넣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걸 통해서 조금 더 활성화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특히 이제 상급종합병원, 그 대도시나 광역시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으로 간호 인력이 만약 거기부터 확대를 했을 때는 더 쉽게 갈 수 있었을 텐데, 간호 인력의 쏠림이 더 심해질 걸로 생각이 돼서 일단 중소병원부터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목표로는 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이 300병상 이상의 급성기 이런 데를 좀 저희들이 중심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좀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간호 인력 그 확보와 그다음 거기에 대한 적정한 이런 그 수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간병비를 건강보험의 재정으로 한번 해결하는 것 어떠냐라고 해서 저희가 한번 추계를 받아봤더니 매년 한 9조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는 건보 재정으로 감당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근데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현재 10만 명을 확대한다고 했을 때 한 1조 7천억 원 정도가 들어가요. 상당히 좀 괜찮은 가성비입니다. 더구나 지난번 복지비는 지난 9월에 보건의료노조하고의 노정 합의할 때 간호간병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약속을 했죠? 네. 저희가 한번 추계를 해보니까 300병상 의료기관의 70%에만 적용할
경우에 5년 동안 2조 3천억 원 정도 들어가요. 이것도 야당에서는 계속 건보 재정 고갈 얘기하니까 하기가 쉽지가 않으리라 봅니다. 어떻게 간호간병 서비스를 확대할 것인가. 자, 우선은 대형 병원들은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돼가고 있습니다. 만족도도 높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문제는 이제 중소병원들입니다. 중소병원 입장에서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를 도입하는 데 필요한 간호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걸 들어가는 데에 비용이 소요되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유인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소병원용 모델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나아가서 요양병원이야말로 그야말로 간병 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거의 장기 입원 환자들이에요. 그 비용을 보호자 가족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요양병원에 적합한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10차례나 넘는 용역을 했는데 제대로 한번 해서 모델을 만들어서 향후에 해보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에 대해서 장관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 중심으로 2022년까지 저희들이 로드맵을 현재 마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 토대로 해서 또 그간의 연구 용역 를 토대로 해서 그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호 인력 확보가 대단히 중요하고요. 또 중소병원의 경우에는 또 지방에 있는 경우 간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간호 인력을 확보할 것인지 또 중요하고요. 근데 요양병원의 그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전문가들 또 그 관련 단체 또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어떻게 시행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